이 인종론을 직조하는 C줄과 날줄을 각각 린네의 분류학과 빈켈만의 미학에서 찾습니다. 노예를 아주 수동적이고 비참한 존재로만 재현하는 이런 이미지들, 노예제의 가장 나쁜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책이 있냐고 묻거든 고개를 들어 이 책을 보게 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리드 윗미 라이브 하면서 계속 읽고 있었던 책, 다 읽고 나서 이 책 진짜 좋네요 라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던 그 책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염은옥 작가님의 낙인 찍힌 몸입니다. 이 낙인 찍힌 몸은 정말 지적이고 섬세하고 또 사려 깊은 책이라서 제가 정말 반해버린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점이 특히 인상 깊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책에는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타인의 몸을 둘러싼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흑인, 유대인, 여성, 이슬람, 최근에는 난민까지 그간 흔히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여러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지,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우리 안에 혹은 사회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는 차별적인 생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간의 역사와 함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책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인, 흑인, 황인이라는 세 가지 인종 구분법이 있죠.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분류법입니다. 완전 스테레오타입의 분류법이죠. 이 분류법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의 첫 장이자 시작입니다. 이 인종론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아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인데요. 염은옥 작가님은 이 인종론을 직조하는 C줄과 날줄을 각각 린네의 분류학과 빈켈만의 미학에서 찾습니다. 먼저 린네의 분류학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린네는 스웨덴의 생물학자입니다. 18세기경의 사람이고요.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찾아서 분류하고 연구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왜 인종주의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린네가 바로 이 피부색으로 인종을 분류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리스에서 세상을 이루는 물질을 사원소로 구분한 것처럼 린네도 사람을 피부색에 따라서 유럽인 백색, 아메리카인 홍색, 아시아인 갈색, 아프리카인 흑색 이렇게 구분을 했었던 거죠. 이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린네가 구분한 이 구분법을 그대로 따랐고요. 하지만 당시 린네가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 구분법을 만든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린네를 이 인종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부색으로 인종을 분류하는 이 학문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켈만의 미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진중권 작가님 미학 오디세이 초반에 보면 이 빈켈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서양 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보통 인종차별이랑 미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미학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가려내는 학문이잖아요. 즉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 가장 추한가를 가려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학과 인종차별은 굉장히 오랜 관계가 있다고 염은옥 작가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빈켈만은요,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최고라고 여기고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그리스의 조각들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빈켈만은 이 조각을 통해서 본 그리스인들의 신체 비율이나 얼굴 형태를 인류 전체의 이상형이라고 호명했고요. 특히 흰색일수록 더 아름다운 신체, 색채가 없을수록 더 수준 높은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켈만의 이런 미학 이론에는 그리스인들의 미와 문화를 찬양함과 동시에 다른 주변 민족들, 예를 들면 이집트인들, 이런 민족의 문화나 미는 폄하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원시 문화에 더 가까운 민족일수록 색채를 많이 쓴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빈켈만이 그렇게 찬양했던 고대 그리스의 그 흰색, 상아색 조각들 있죠. 이것들이 사실은 아주 화려한 색으로 색칠되어 있었을 거라는 현대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죠?
이렇게 린네, 빈켈만의 이야기와 함께 당시 인종분류법에 영향을 주었던 골상학, 기후학, 노예 문화에 대해서도 이 장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종차별 역사 시작에 해당하는 이 1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을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 이 시선의 전환을 가져다 준다는 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한 이 시선의 전환은 뭘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흑인 노예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진, 노예선 브룩스호의 이미지입니다. 이 배 안에서 노예들이 마치 짐짝처럼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포개져서 몇 날 며칠을 운반되고 그 안에서 또 많이 죽기도 했기 때문에 이 브룩스선의 도안 그림은 노예제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사진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워낙 상징적이라서 현대에 와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또 배포되고 있는데요. 여문옥 작가님은 이렇게 흑인 노예들이 가진 스테레오타입의 이미지, 수동적인 모습에 주목합니다. 노예를 아주 수동적이고 비참한 존재로만 재현하는 이런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이 스테레오타입으로 굳어지고 영속화되는 것이 노예제의 가장 나쁜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선을 앞으로 가져볼 수 있다고 작가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 읽고 정말 너무 좋고 막 마음에 사무쳐서 거의 일어나서 박수 칠 뻔했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에 노예 12년 같이 읽고 인종차별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그때 제가 잘 주시하지 못했던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부끄러우면서 기뻤는지 몰라요. 이 책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수동적이고 비참한 모습의 노예에서 사슬 끊는 흑인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면 볼수록 섬세하고 지적이고 사려 깊은 책인데요. 제가 이런 이 책의 장점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다른 부분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사르키 바트만이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사르키 바트만은 18세기경에 살았던 흑인 여성입니다. 바트만은 코이코이족의 여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빈켈만의 미학과는 다른, 즉 유럽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키가 작고 가슴과 둔부가 발달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트만의 모습이 유럽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낯설었기 때문에 바트만은 살아생전에는 온 유럽을 떠돌면서 프릭쇼에 동원이 되었고요. 서는 해부학자에게 판매돼서 해부되고 또 전시됩니다. 즉 유럽인들은 바트만의 몸을 이상하고 기괴하고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경거리로 삼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죠. 바트만의 이런 사연을 통해서는 타자화된 몸을 바라보는 잘못된 섹슈얼리즘, 오리엔탈리즘, 관음증의 시선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바트만의 유해는 계속 외국에 있다가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된 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귀환되었습니다. 바트만의 몸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바트만의 몸이 어떻게 생겼기에? 저도 이 부분까지를 읽고 바트만의 생김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상 깊게도,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책에는요, 바트만의 사진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여문옥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의 사려 깊음과 섬세함을 여기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책은 그 어떤 문제도 표면적으로 보거나 얕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바트만의 이야기에서도 그랬고요. 뒤쪽으로 가면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문화나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도 다루거든요. 여기서도 차별의 본질을 아주 깊게 파헤치고 있어요. 복잡한 역사가 빚어내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차별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장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요, 주로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차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앞장들을 통해서 차별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조금씩 키워왔다면 뒷장에서는 우리나라라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몸으로 와닿는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 장에서는 특히 고용허가제라는 이주노동 정책과 다문화 정책이라는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이렇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이슈가 되었던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고 있고요. 여문옥 작가는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차별이 어떤 식으로 견고해지는지, 우리의 의식이나 사회 시스템이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소 교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조선족 문제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깊게 다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제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좀 책장이 넘어가는 게 아쉬운, 책이 끝나는 게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문옥 작가님의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하나 곁들이고 싶습니다. 누군가 좋은 책이 있냐고 묻거든 고개를 들어 이 책을 보게 하라. 거창하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 달에 유난히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해서 리뷰를 할 때마다 맨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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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믿지 않으실까봐 겁도 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좋은 책이니까 좋다고 말할 수밖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책들을 계속 찾고 읽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종화된 몸의 역사를 아주 사려 깊고 지적으로 깊게 다루고 있는 책 여문옥 작가님의 낙인 찍힌 몸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